엄마, 나 오늘도 늦을 것 같아. 세종중학교 방과 후 다른 아이들이 모두 집으로 달려가는 동안 박하린만은 컴퓨터실로 향했습니다. 평범한 13살 소녀처럼 보이지만 그녀의 진짜 모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딸깍딸깍. 하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이자 화면에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 천재 해커들이 10년간 포기했던 암호가 마치 동화책처럼 쉽게 풀려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진짜 되네. 하린 자신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몇 년 전 받은 이상한 편지 속 암호를 장난삼아 풀어보던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100억 원어치 비트코인이 든 전설의 지갑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헉, 이거 진짜야? 같은 시각 서울대 연구실에서는 박민수 교수가 커피를 쏟으며 경악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몇 달째 추적하던 신호의 출처가 중학교라니요? 설마 아이가?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해킹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하린이 모르는 사이 거대한 음모의 톱니바퀴가 돌기 시작했거든요. 금융계 거물들, 정체불명의 투자자들, 그리고 블록체인 세계의 숨은 권력자들까지 모두가 한 가지 궁금증에 사로잡혔어요. 도대체 그 애가 누구야?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작은 천재 소녀가 세상을 향해 날릴 가장 통쾌한 한 방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과연 13살 하린이 탐욕스러운 어른들을 상대로 어떤 반전을 일으킬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마음과 함께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세종중학교 3층. 컴퓨터실 방과 후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한 명의 학생이 남아 있었습니다. 13살 박하린 작은 체구에 단정한 단발머리를 한 소녀는 다른 아이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혼자 남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죠. 모니터에는 일반적인 중학생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코드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화면에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구조도와 함께 암호화 알고리즘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다른 아이들이 게임이나 동영상에 빠져 있을 시간에 하린은 분산, 원장 기술의 심층적인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고도로 훈련된 프로그래머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죠. 하린아, 또 여기 있구나. 컴퓨터실 문이 열리며 담임 선생님인 김미영 교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중년 여성인 김 교사는 언제나 하린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곤 했죠. 하린이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네, 선생님. 조금만 더 할 게 있어서요. 하린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김 교사의 시선이 화면에 떨어졌죠. 복잡한 수식과 영어로 된 전문 용어들이 가득한 화면을 보며 김 교사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중학생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내용이었거든요. 이게 뭐니? 숙제인가?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하린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김 교사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건 분명 대학원 수준의 컴퓨터 과학 논문에서나 볼 법한 내용들이었으니까요. 블록체인, 해시 함수, 분산합의 알고리즘. 이런 단어들은 일반적인 중학교 교사에게도 낯선 것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수학 시간 2차 방 정식을 설명하는 박상훈 선생님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하린의 관심은 온통 다른 곳에 있었죠. 그녀는 수학 교과서 여백의 복잡한 수식들을 끄적이고 있었습니다. 그건 2차 방 정식과는 전혀 다른 훨씬 고차원적인 수학적 개념들이었어요. 박하린, 칠판 좀 봐라. 박 선생님의 지적에도 하린은 여전히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계산하고 있는 건 암호학에서 사용되는 타원 곡선 암호화의 핵심 알고리즘이었죠. 13살 소녀가 다룰 내용치고는 너무나 고도의 수학적 지식이 필요한 영역이었습니다. 하린아? 박 선생님이 다시 한번 부르자 하린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교실 안 30명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걸 깨달은 하린은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죄송해요, 선생님. 뭘 그렇게 열심히 적고 있었나? 보여줄 수 있나? 박 선생님이 하린의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여백에 빼곡히 적힌 수식들을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건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대학교에서도 쉽게 접할 수 없는 고급 수학이었거든요. 이걸 내가 한 거니? 네, 그냥 생각나는 걸 적어본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할인이 뭘 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학을 전공한 박 선생님은 달랐죠. 그는 할인이 적어놓은 수식들이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할인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도시락을 먹거나 매점에서 간식을 사 먹을 때 할인은 도서관 구석 자리에 앉아 두꺼운 전문 서적을 펼쳐놓았어요. 제목은 현대 암호학의 이해였습니다. 중학교 도서관에 있을 법한 책이 아니었죠. 할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학교로 배송받은 책이었습니다. 야, 저 애 또 혼자 공부하고 있어. 맨날 저래. 친구도 없고. 뭔 책을 그렇게 어려운 걸 보는 거야? 몇몇 아이들이 할인을 바라보며 수군거렸지만 할인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소음들이 배경으로 사라지고 오직 책 속의 내용에만 몰입했죠. 그녀의 눈빛은 새로운 지식을 흡수할 때마다 더욱 빛났습니다. 방과 후가 되자 할인은 다시 컴퓨터실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착수할 참이었어요. 화면에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거래 내역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그 중에서도 특별한 패턴을 찾고 있었죠. 수많은 거래 중에서 이상한 신호를 포착한 것 같았거든요. 흥미롭네요. 할인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가 발견한 건 일반적인 비트코인 사용자라면 절대 찾아낼 수 없는 숨겨진 패턴이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남겨놓은 흔적 같았습니다.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연구실, 밤이 깊어가는 시간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 있었습니다. 박민수 교수의 개인 연구실이었죠. 50대 초반의 박 교수는 국내 블록체인 기술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사라진 비트코인 지갑들을 추적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또 막다른 길이군. 박 교수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화면에는 수많은 비트코인 주소들과 거래 내역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그 중에서도 특히 그의 관심을 끄는 건 10년 전부터 활동이 멈춘 한 지갑 주소였습니다. 그 지갑에는 무려 100억 원어치가 넘는 비트코인이 들어있었거든요. 이상하다. 분명히 어디선가 신호가 있었는데. 박 교수는 지난 몇 개월간 그 지갑과 연관된 미묘한 네트워크 활동을 감지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호들은 너무나 정교하고 은밀해서 일반적인 추적 방법으로는 찾아낼 수 없었죠. 마치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가 의도적으로 흔적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 이건 뭐지? 그때 박 교수의 눈에 이상한 패턴이 포착되었습니다. 지갑 주소와 관련된 네트워크 트래픽이 특정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었거든요. IP 추적 결과 그 신호의 출발점은 놀랍게도 강남구의 한 중학교 근처였습니다. 중학교라고? 이게 맞나? 박 교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몇 번이고 데이터를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동일했어요. 그 복잡하고 정교한 암호화 기법을 사용한 네트워크 접근이 세종중학교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직접 가봐야겠어. 호기심이 발동한 박 교수는 다음 날 오후 세종중학교를 찾았습니다. 학교 관계자들에게 자신을 블록체인 연구를 하는 교수라고 소개하며 학생들의 컴퓨터 활용 현황을 조사하고 싶다고 말했죠. 선의의 교육 목적이라고 생각한 학교 측에서는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컴퓨터를 정말 잘 다루더라고요. 김미영 교사가 박 교수를 컴퓨터실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마침 방과 후 시간이라 컴퓨터실에는 몇 명의 학생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구석 자리에 혼자 앉아 집중하고 있는 소녀가 박 교수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저 학생은 누구인가요? 아, 박하린이라는 아이예요. 컴퓨터를 정말 좋아해서 매일 여기 남아 있거든요. 박 교수는 하린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하린의 모니터 화면을 보는 순간 그의 눈이 크게 커졌어요. 화면에는 자신이 밤새도록 분석하던 그 암호화 알고리즘과 매우 유사한 코드가 떠 있었거든요. 실례합니다. 박 교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리는 고개를 들어 낯선 어른을 바라봤죠. 박 교수는 자신을 대학교 교수라고 소개한 후 화면의 코드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이거 내가 만든 거니? 하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교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 소녀가 정말로 그 복잡한 암호화 기법을 혼자서 개발했다는 건가요? 어떻게 이런 걸 알게 되었니? 책으로 공부했어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논문들도 많이 읽었고요. 할인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박 교수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논문들이라는 게 대학원 수준의 고급 연구 자료들이었거든요. 13살 소녀가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혹시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알고 있니? 박 교수의 질문에 할인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뭔가 예민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조금요. 조금이라니.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 거니? 할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키보드를 다시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내부 구조가 실시간으로 펼쳐졌습니다. 그 속도와 정확성은 전문가 수준이었죠. 이런 식으로 거래가 검증되고 여기서 해시값이 생성되죠. 할인이 설명하는 과정을 보며 박 교수는 점점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 소녀는 단순히 비트코인의 기본 개념을 아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놀랍군. 정말 놀라워. 박 교수는 감탄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할인의 화면 한 구석에서 익숙한 해시값을 발견했어요. 그건 바로 자신이 몇 개월간 추적하고 있던 그 사라진 지갑과 관련된 암호 해시였습니다. 잠깐 이건. 박 교수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할인은 재빨리 창을 닫아버렸습니다. 하지만 박 교수는 분명히 봤어요. 그 해시값은 자신의 연구 자료에 있는 것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할인아, 방금 그거 어디서 본 거니? 할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술을 꾹 다물고 박 교수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 침묵 속에서 박 교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자신이 찾고 있던 핵심 단서를 가지고 있다는 걸요. 혹시 너 혼자서 이 모든 걸 해낸 거니? 할인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만으로도 박 교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13살 소녀가 블록체인 기술의 최전선에서 무언가 놀라운 일을 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박 교수는 연구실에서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할인과의 만남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 소녀가 보여준 기술적 능력과 그 신비로운 해시값의 정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퍼즐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교수는 서둘러 세종중학교로 향했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할인의 실력을 정확히 테스트해보기로 결심했거든요. 그는 가방에 MIT 박사과정 문제집과 자신의 미완성 논문 초안을 넣어왔습니다. 할인아, 잠깐 시간 있니? 점심시간 도서관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던 할인에게 박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들어 박 교수를 바라봤죠. 어제의 만남 이후 뭔가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네, 교수님. 어제 내가 보여준 실력이 정말 놀라웠어. 그런데 혹시 좀 더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을까? 박 교수는 가방에서 두꺼운 문제집을 꺼냈습니다. MIT 고급 암호학 및 블록체인 보안이라는 제목이 표지에 적혀 있었어요. 일반적인 대학생이라면 엄두도 내지 못할 수준의 문제들이 가득한 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아무 문제나 골라서 풀어볼 수 있겠니? 할인은 책을 받아들고 페이지를 넘겨봤습니다. 복잡한 수학 공식들과 암호학 이론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하지만 할인의 표정에는 당황스러운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문제 해볼게요. 할인이 가리킨 건 책의 후반부에 있는 고난도 문제였습니다. 양자 암호화와 블록체인 보안을 결합한 시나리오 문제였어요. 박 교수 자신도 해결하는데 며칠이 걸렸던 문제였거든요. 정말로? 이 문제는 대학원생들도 어려워하는 건데. 괜찮아요. 할인은 펜을 들고 종이에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박 교수는 시계를 보며 시간을 재기 시작했죠. 과연 이 소녀가 얼마나 걸릴까 궁금했거든요. 놀랍게도 할인은 단 5분 만에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다 했어요. 벌써? 정말로? 박 교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할인의 답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한 줄 한 줄 검토해보는 과정에서 그의 눈이 점점 커져갔어요. 할인의 풀이 과정은 완벽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했거든요. 이건 정말 내가 푼 거니? 네. 그럼 이것도 한번 봐줄 수 있을까? 박 교수는 이번에는 자신의 미완성 논문을 꺼냈습니다. 몇 개월째 막혀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연구하는 논문이었습니다. 할인은 논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원 수준의 전문 용어들과 복잡한 이론들이 가득한 내용이었지만 할인은 마치 동화책을 읽듯 자연스럽게 읽어나갔어요. 여기 부분에서 막히신 거죠? 할인이 논문의 핵심 부분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박 교수는 깜짝 놀랐어요. 그 부분이 바로 자신이 몇 달째 고민하고 있던 난제였거든요. 맞아. 바로 그 부분이야. 어떻게 알았니? 논리적 흐름을 보면 당연히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해요. 할인은 펜을 들고 논문 여백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수식과 알고리즘이 차례대로 나타났죠. 박 교수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점점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보안성을 유지하면서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요. 할인의 설명을 듣는 동안 박 교수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이 몇 개월간 고민했던 문제를 13살 소녀가 불과 10분 만에 해결해버렸거든요. 할인아, 너 정말 대단해. 이건 박사과정 학생들도 쉽게 해내지 못할 일이야. 감사해요, 교수님. 할인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박 교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 소녀의 천재성을 세상에 알려야 할까요? 아니면 조용히 묻어둬야 할까요? 며칠 후 박 교수는 결국 한 언론사 기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과학 전문 기자인 이정민 씨였죠. 박 교수는 할인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 기자는 직접 할인을 만나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13살이 그런 일을 해냈다고요? 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해요.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13살 천재 소녀 비트코인 기술의 신세계를 열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라갔죠. 하지만 댓글들은 예상과 달리 회의적이었습니다. 이런 기사 믿는 사람 있나요? 13살이 무슨 비트코인을 알겠어요. 분명히 부모가 뒤에서 도와준 거죠. 요즘 이런 가짜 뉴스 너무 많아요. 작전 세력들이 또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닌가요? 인터넷 커뮤니티는 할인을 의심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13살 소녀가 그런 고도의 기술을 다룰 수 있다는 걸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음모론이나 가짜 뉴스라고 치부하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할인은 갑작스러운 관심에 당황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아이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복도를 지날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할인이 맞나? 신문에 나온 그 애? 에이, 그럴 리가. 제가 뭘 안다고. 부모님이 대신 해준 거 아냐? 할인은 점점 더 위축되어 갔습니다. 자신이 원한 관심이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녀는 단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복잡해진 걸까요? 박 교수 역시 혼란스러웠습니다. 할인의 실력을 증명하려고 언론에 알렸는데 오히려 더 큰 의혹만 불러일으킨 셈이었어요. 그는 할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할인이 박 교수에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사실 제가 숨기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사라진 지갑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박 교수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드디어 핵심적인 진실에 다가선 것 같았거든요. 할인의 고백을 들은 박 교수는 며칠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00억 원어치 비트코인이 든 사라진 지갑의 주인을 할인이 안다는 것, 그리고 그 소녀가 왜 그 사실을 숨기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할인아, 그 지갑의 주인이 정말 누구니? 박 교수가 다시 한번 물어봤지만 할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말할 수 없어요. 시기가 되면 알려드릴게요. 할인의 단호한 태도에 박 교수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가 있던 날 밤 할인의 집 컴퓨터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할인은 평소처럼 자신의 방에서 블록체인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암호화 알고리즘을 테스트하던 중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화면이 깜빡이더니 이상한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시스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할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컴퓨터는 여러 겹의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되어 있었거든요. 일반적인 해커라면 절대 뚫을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이상해. 할인은 재빨리 시스템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침입자는 자신의 보안 시스템을 우회한 게 아니라 마치 내부 구조를 훤히 알고 있는 것처럼 정확한 경로로 접근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일반 해커의 수법이 아니야. 할인은 즉시 방어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기술은 예상보다 훨씬 고도였어요. 마치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전문가가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30분간의 치열한 사이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할인은 자신의 모든 기술을 동원해 시스템을 보호했지만 결국 중요한 파일 하나가 복사되는 걸 막지 못했어요. 안 돼. 할인이 비명을 지른 파일은 바로 비트코인 지갑 주소와 관련된 암호화된 메모리였습니다. 그 안에는 지갑의 개인키와 접근 방법이 들어 있었거든요. 침입자는 파일을 복사한 후 깔끔하게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파일만이 목적이었던 것처럼요. 할인은 즉시 추적을 시작했지만 상대방은 이미 완벽하게 흔적을 지운 상태였어요. 누가 이런 일을? 할인은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박 교수뿐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다음 날 학교에서 할인은 평소보다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직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점심시간 할인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낯선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30대 후반의 남성이었어요. 박할인 학생이죠? 누구세요? 제가 김재현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자산 관리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남자는 명함을 건네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명함을 받지 않았어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거든요. 학생의 뛰어난 실력에 대해 들었습니다. 혹시 저희와 함께 일할 생각은 없나요? 저는 아직 중학생이에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능이 있으면 충분해요. 남자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마치 할인의 반응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특히 비트코인 관련 기술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는데 혹시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계신가요? 할인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가 어젯밤 자신의 컴퓨터를 해킹한 세력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저는 그냥 공부만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쉽네요. 하지만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연락주세요. 남자는 명함을 책상 위에 놓고 사라졌습니다. 할인은 그 명함을 보며 불안감이 더욱 커지는 걸 느꼈어요. 그날 오후 할인이 컴퓨터실에 있을 때 또 다른 방문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여성이었어요. 할인 양 안녕하세요. 저는 블록체인 재단에서 나온 이수진이라고 해요. 블록체인 재단이요? 네, 저희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예요. 할인 양 같은 인재를 후원하고 싶어서 왔어요. 여자는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할인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후원이라면 장학금과 함께 최신 연구 자료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해외 연수 기회도 있고요. 조건만 들어보면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왜 갑자기 이런 사람들이 연달아 나타나는 걸까요? 감사하지만 아직은 혼자 공부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할 수 없죠. 하지만 혹시 특별한 연구 성과가 있으시면 꼭 알려주세요.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여자 역시 명함을 남기고 갔습니다. 할인은 두 장의 명함을 바라보며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분명히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할인은 박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이상한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들? 할인이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하자 박 교수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할인아, 지금 상황이 심각해 보여. 혹시 집에 혼자 있니? 네, 부모님은 출장 가셔서. 지금 당장 우리 연구실로 와. 혼자 있으면 위험할 수도 있어. 박 교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할인도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자신이 무언가 거대한 음모에 휘말린 건 아닐까요? 할인이 서울대 연구실로 향하는 동안 어둠 속에서 여러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들, 해커 집단, 그리고 정체불명의 투자자들까지 모두가 할인이 가진 비밀을 손에 넣으려고 했거든요. 100억 원어치 비트코인이라고. 그 애가 정말 접근할 수 있다는 거야? 확실합니다. 저희가 확보한 파일을 분석해보니 틀림없어요. 그럼 어떻게든 그 애를 설득해야겠어. 필요하다면 강압적인 방법도. 아직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여러 세력들이 할인을 중심으로 복잡한 줄다리기를 시작했습니다. 13살 소녀 하나를 둘러싸고 거대한 권력 게임이 펼쳐지고 있었던 거죠. 서울대 연구실에 도착한 할인은 박 교수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상황의 중대함을 깨달았습니다. 박 교수는 할인을 안전한 곳에 앉히고는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할인아, 사실 나도 모르게 너를 위험에 빠뜨린 것 같아. 무슨 말씀이세요? 며칠 전에 한국블록체인 연구재단에서 연락이 왔어. 내 이야기를 듣고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하더라고. 박 교수의 고백에 할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재단이 바로 오늘 자신을 찾아온 그 조직이었거든요. 나는 내 재능을 인정받게 해주려는 선이었어. 하지만 그들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나 보다. 교수님도 속으신 거예요? 그런 것 같아. 그들이 정말로 너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접근한 거였어. 박 교수는 자신의 실수를 깊이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할인의 정보를 외부에 알린 것이 이런 결과를 낳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할인아, 정말 중요한 걸 물어볼게. 그 사라진 지갑의 주인이 정말 누구니? 할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확실하지 않아요. 다만 몇 년 전에 누군가가 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 네, 우편으로 온 편지였어요. 발신인은 없었고 그 안에 복잡한 암호와 함께 비트코인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할인은 가방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몇 년간 간직해온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암호를 풀어보니 정말로 거대한 비트코인 지갑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였거든요. 박 교수는 편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교한 암호 화기법과 함께 손으로 직접 쓴 메시지가 있었어요. 미래의 천재에게. 이것은 시험입니다. 준비가 되면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이게 전부야? 네, 그 후로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호기심에 암호를 풀어보고 연구를 계속했을 뿐이에요. 혹시 사토시 나카모토일까? 박 교수의 질문에 할인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할까요? 제가 이 비밀을 지키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뭔데? 지금까지 저에게 접근한 모든 사람들을 보세요. 다들 욕심부터 내잖아요. 기술 발전이나 인류의 미래 같은 건 관심 없고 그냥 돈만 생각해요. 할인의 말에 박 교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 역시 학문적 호기심이라는 명분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할인을 이런 위험에 빠뜨린 셈이었거든요. 바로 그때 연구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성 3명이 들어왔어요. 그중 한 명은 오늘 할인을 찾아온 그 김재현이었습니다. 박 교수님, 그리고 할인 학생. 오랜만이네요. 여기가 어디라고 허락도 없이 들어와요. 박 교수가 화를 냈지만 남자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저희는 금융감독원 디지털 자산팀에서 나왔습니다. 불법 가상화폐 거래 의혹을 조사하고 있어요. 김재현이 공문서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그 서류가 가짜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할인 학생, 협조해 주시면 문제없이 끝날 겁니다. 그 지갑의 접근 정보만 알려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그런 식으로 나오시면 곤란합니다. 저희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어요. 남자 중 한 명이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할인의 컴퓨터에서 빼돌린 암호화 파일들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
어젯밤 일을 기억하시죠? 저희 실력을 과소평가하셨네요. 할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모든 보안 시스템이 뚫렸다는 현실이 충격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아쉽게도 핵심 정보는 복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직접 부탁드리러 온 거죠. 만약 거부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박 교수가 나서서 물었지만 남자들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어요. 그럼 할인 학생의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야겠죠. 자녀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다고요. 협박이군요. 협박이 아니라 합법적인 조사입니다. 할인 학생만 협조해 주시면 모든 게 원만하게 해결돼요. 할인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그때 박 교수가 예상치 못한 말을 했어요. 할인아, 그냥 알려주는 게 어떨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걸 주고 이 일을 끝내자. 교수님? 할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 교수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고 믿었던 유일한 어른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거였어요. 너도 이런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 필요 없잖아. 그냥 정보를 주고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가. 교수님, 정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인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교수는 할인의 시선을 피하며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할인아. 하지만 이게 너를 위한 길이야. 그 순간 할인은 깨달았습니다. 박 교수도 결국 그들과 한편이었다는 걸요. 어쩌면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어요. 할인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 뭔가를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현명한 선택이네요. 김재현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할인의 손끝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울라 알고리즘 실행. 할인이 중얼거린 순간 그녀의 노트북 화면이 번쩍이며 이상한 패턴을 표시하기 시작했어요. 그와 동시에 연구실의 모든 전자기기가 일시적으로 마비되었습니다. 뭐야 이게? 남자들이 당황하는 사이 할인은 재빨리 자신의 휴대폰으로 특정 번호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 메시지가 전송되는 순간 전 세계 곳곳에 숨겨져 있던 할인의 백업 데이터들이 자동으로 삭제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정보를 삭제했어요. 이제 아무도 그 지갑에 접근할 수 없어요. 뭐라고? 이건 제 것도 당신들의 것도 아니에요. 세상을 바꿀 기회였는데. 다들 욕심만 냈어요. 할인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연구실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남자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할인의 하울라 알고리즘은 모든 흔적을 완벽하게 지워버렸거든요. 할인이 연구실을 나간 후 며칠간 그녀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학교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집에도 돌아가지 않았어요. 박 교수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할인을 찾아다녔지만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할인에게서 박 교수에게 메일이 도착했어요. 교수님, 실망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진짜 지식은 믿어주는 사람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할인. 박 교수는 그 메일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인이 자신을 용서해준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무게도 더욱 크게 느껴졌어요. 한편 할인의 정보를 얻으려던 여러 세력들은 모두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울라 알고리즘이 모든 데이터를 완벽하게 삭제해버렸거든요. 그들은 할인을 다시 찾으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자신의 흔적을 모두 지운 상태였어요. 그 애가 정말 모든 걸 삭제해버렸다고. 네, 저희가 아무리 복구를 시도해도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삭제 알고리즘이에요. 젠장, 그럼 그 100억짜리 지갑은 영원히 잠겨버린 건가? 금융권과 해커 집단 그리고 각종 투자자들이 모두 좌절했습니다. 할인이라는 13살 소녀에게 완전히 농락당한 셈이었거든요. 그로부터 한 달 후 할인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인터넷 라이브 방송이었어요. 수많은 시청자들이 접속한 가운데 할인이 직접 진실을 밝히기로 한 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할인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할인의 모습을 본 시청자들은 술렁거렸어요. 그동안 언론에 나왔던 그 천재 소녀가 직접 나타난 거였으니까요. 지난 몇 주간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려고 해요. 하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 유명한 사라진 비트코인 지갑의 이야기 말이에요. 채팅창이 폭발적으로 활성화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던 바로 그 이야기였거든요. 사실 저도 그 지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다만 몇 년 전 누군가가 저에게 편지를 보냈죠. 하리는 그 낡은 편지를 화면에 보여주었습니다. 이 편지 안에는 복잡한 암호와 함께 마치 저를 시험하는 듯한 메시지가 들어 있었어요. 미래의 천재에게 이것은 시험입니다라고요. 시청자들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그 암호를 풀어봤어요. 그리고 정말로 거대한 비트코인 지갑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하지만 그게 끝이었어요. 그 후로는 아무 연락도 없었고 저는 그냥 혼자서 연구를 계속했을 뿐이에요. 채팅창에는 사토시 나카모토냐? 정말이냐? 증거를 보여달라 같은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하리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이 사토시 나카모토인지 물어보시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그게 중요할까요? 하린의 반문에 채팅창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누구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예요. 지난 몇 주간 저를 찾아온 사람들을 보세요. 모두 욕심부터 냈어요. 하린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기술 발전이나 인류의 미래 같은 건 관심 없고 그냥 돈만 생각하더라고요. 심지어 협박까지 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결정했어요. 그 누구에게도 이 정보를 넘기지 않기로요. 시청자들이 다시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은 아직 그걸 감당할 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할인의 단호한 선언에 채팅창은 갑작스럽게 조용해졌어요. 블록체인 기술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세상을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죠.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본 사람들은 모두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저 자신의 이익만 생각했을 뿐이에요. 하리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데이터를 삭제했어요. 제가 개발한 하울라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완전히 지워버렸죠. 이제 그 지갑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영원히요. 채팅창에는 아쉬워하는 메시지들과 함께 할인의 결정을 지지하는 댓글들도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혹시 실망하셨나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할인의 눈빛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가치 있는 건 그 돈이 아니라 기술 자체예요. 그리고 그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하려는 마음이죠. 언젠가 세상이 준비되면 더 좋은 기술로 다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는 안녕히 계세요. 할인이 손을 흔들며 방송을 종료하자 수십만 명의 시청자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쉬워했고 어떤 이들은 할인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할인은 다시 한번 인터넷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모든 흔적을 지우고 떠났어요. 박 교수는 그 방송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할인의 성숙함과 현명함에 감탄하면서도 자신이 그 소녀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느꼈거든요. 할인의 라이브 방송이 끝난 후 세상은 이상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할인을 쫓아다니던 수많은 세력들이 모두 손을 놓고 물러섰거든요. 더 이상 추적할 단서도 얻을 정보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박 교수는 며칠간 연구실에 틀어박힌 채 할인이 남긴 메일을 계속 읽어봤습니다. 진짜 지식은 믿어주는 사람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라는 문장이 마음 깊숙이 박혀서 잠도 오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 그 아이를 믿어준 게 맞나? 박 교수는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처음 할인을 만났을 때의 순수한 호기심,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배신적 선택까지.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한편 세종중학교는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할인이 사라진 후 언론의 관심도 점차 줄어들었고 학생들도 다른 화제로 관심을 돌렸어요. 컴퓨터실 구석 자리만이 텅 비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김미영 교사는 가끔 그 빈자리를 바라보며 할인을 떠올렸어요.
그 아이가 정말 그런 대단한 일을 해낸 거였나? 아직도 믿기지 않았지만 할인이 보여준 그 성숙한 모습만큼은 분명히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13살 소녀가 보여준 놀라운 지혜와 의연함이요. 인터넷에서는 할인에 대한 다양한 추측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정말로 사토시 나카모토의 후계자라고 믿었고, 어떤 이들은 모든 게 정교한 사기극이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점차 할인의 이야기를 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뉴스와 이슈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고 사람들의 관심도 다른 곳으로 향했거든요. 그런데 한 달 후 박 교수에게 또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어요. 발신자는 여전히 할인이었습니다. 교수님께 지금까지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제가 한 선택이 옳았는지 너무 성급했던 건 아닌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확신하게 되었어요. 제 결정은 옳았다고요. 세상은 아직 준비가 안 되었어요. 그 큰 힘을 감당할 만큼 성숙하지 못했거든요. 교수님도 그걸 보셨잖아요. 결국 모든 사람이 욕심만 냈다는 걸요. 하지만 언젠가는 달라질 거예요. 진정으로 기술의 가치를 이해하고 인류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고 믿어요. 그때까지 저는 계속 공부할 거예요. 더 좋은 기술을,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요. 교수님께서 저를 처음 믿어주셨던 그 마음, 저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흔들리셨지만 그것도 인간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할인. 박 교수는 그 메일을 읽으며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인이 자신을 용서해준다는 것도 고마웠지만 무엇보다 그 소녀가 여전히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다행스러웠어요. 정말 대단한 아이야. 박 교수는 중얼거리며 메일에 답장을 썼습니다. 할인아, 내 메일을 받고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 너는 13살밖에 안 되었지만 나보다 훨씬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택을 했다. 나는 내 스승이 되려고 했지만 오히려 내게서 더 많은 걸 배웠어. 진정한 지식이 무엇인지, 진짜 용기가 무엇인지를 말이야. 언젠가 내가 다시 세상에 나타날 그날을 기다릴게. 그때는 내가 정말로 너를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고마워, 할인아. 박민수. 메일을 보낸 후 박 교수는 연구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캠퍼스는 평온한 저녁 분위기에 젖어 있었어요. 어디에 있든 건강하게 지내렴. 박 교수의 마음속 기원이었습니다. 그 무렵 할인은 부모님과 함께 조용한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한 거였어요. 할인아, 정말 괜찮겠니?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지만 할인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이제 정말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창 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할인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언젠가 정말로 준비된 세상에서 다시 시작할 거야. 그 순간 할인의 휴대폰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내용을 보는 순간 할인의 눈이 커졌어요. 잘했다. 이제 진짜 공부를 시작할 때다. 준비되면 연락하겠다. 할인은 몇 년 전 받았던 그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같은 문체, 같은 어조였어요. 그 신비로운 존재가 여전히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누구시든 감사해요. 할인은 조용히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면서도 동시에 두렵지 않았어요. 이미 한 번 큰 시련을 겪었으니까요.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떠 있었고 할인은 그 별빛을 바라보며 미래를 꿈꿨습니다. 언젠가 세상이 준비되었을 때 정말로 모든 사람을 위한 기술을 만들어 보겠다고요. 몇 년이 흘렀습니다. 할인의 이야기는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고 블록체인 세계에는 새로운 혁신들이 계속 등장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할인이 보여줬던 것만큼 파격적인 기술은 선보이지 못했습니다. 박 교수는 여전히 서울대 연구실에서 블록체인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었습니다. 할인에게서 배운 교훈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거든요.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박 교수는 학생들에게 자주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마다 할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13살의 나이로 그 깊은 철학을 보여준 소녀의 모습이요. 한편 미국 보스턴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연례 블록체인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최신 기술 동향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올해의 기조연설자는 신비에 가려진 젊은 연구자였어요. 다음 발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최근 양자 암호화와 블록체인 기술을 혁신적으로 결합한 연구로 주목받고 있는 분입니다. 사회자의 소개가 끝나자 무대에 한 명의 아시아계 여성이 올라왔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외모의 여성이었어요. 관객들은 그녀의 젊은 나이에 놀라며 웅성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 앞에 선 여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라인으로 컨퍼런스를 시청하고 있던 박 교수의 심장이 크게 뛰었어요. 저는 할인입니다. 그 한마디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몇 년 전 화제가 되었던 그 천재 소녀의 이름이었거든요. 하지만 무대 위의 할인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성숙하고 자신감 넘치는 젊은 연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신뢰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할인의 첫마디에 관객들의 집중도가 높아졌습니다. 신뢰라는 주제가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이었거든요. 몇 년 전 저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할인은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저는 기술만 있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죠. 기술보다 중요한 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관객들이 할인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저는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고 사라졌습니다. 세상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난 몇 년간 깨달은 게 있어요. 세상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준비시켜야 한다는 걸요. 할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트러스트 체인이라는 이름의 플랫폼이에요. 화면에 복잡한 기술 구조도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할인의 설명은 놀랍도록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웠어요. 이 플랫폼은 단순히 거래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간의 신뢰를 쌓아가는 시스템입니다. 기술적 보안뿐만 아니라 윤리적 책임까지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블록체인이죠. 관객들의 반응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이 제시하는 비전이 기존의 접근 방식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기술이 소수의 전문가나 대기업의 독점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할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관객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야 진정한 민주주의적 기술이 될 수 있거든요. 발표가 끝나자 강당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할인의 비전에 감동받은 사람들의 진심 어린 박수였어요. 질의응답 시간에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몇 년 전 사라진 비트코인 지갑 이야기는 어떻게 된 건가요? 할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끝났어요.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때의 경험이 저를 지금의 제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요. 또 다른 참석자가 질문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우선 트러스트 체인을 완성하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이 기술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곳부터 적용해 보려고 해요. 개발도상국의 금융 시스템, 투명한 선거 시스템,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 등 기술이 진정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들이죠. 할인의 답변에 관객들이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냈습니다. 발표가 모두 끝난 후 할인은 조용히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할인은 자신의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몇 년 전에 어린 소녀는 세상을 원망하며 도망쳤지만 이제는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의지로 가득했거든요. 그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박 교수에게서 온 것이었어요. 할인아,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감격스럽다. 언제든 한국에 오면 연락해. 박민수 교수. 할인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교수님 감사해요. 곧 한국에 갈 계획이에요. 그때 뵐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할 이야기가 정말 많아요. 할인.
그날 밤 하린은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스턴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하린의 마음은 이미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야. 하린의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세상과 당당히 맞서겠다는 결심이었어요. 멀리 한국에서는 박 교수가 온라인으로 하린의 발표를 다시 보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소녀가 이렇게 훌륭한 연구자로 성장한 모습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정말 대단한 아이였어. 박 교수는 감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하린이 앞으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해낼지 기대가 되었어요. 세상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그 신비로운 존재가 하린을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몇 년 전 편지를 보냈던 그 누군가가요. 아마도 하린의 성장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하린의 새로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세상과 함께 모든 사람을 위한 기술을 만들어가는 여정이었어요. 그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하린이라는 이름이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할 거라는 것이요.